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게임 상담 진행의 손자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주유소 게임이 더욱더 재밌어지는 시간이죠. 주유소 게임에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원하는 위원님을 직접 선택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도 든든한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시장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바로 상담 접수만 해주시면 주유소 게임 참가 등록이 되겠습니다. 상담 접수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세 가지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부터 방송을 마칠 때까지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샵 0082번으로 주유소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민경철 위원님, 손용희 위원님, 김성현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앞 시간에 이어서 또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마지막 한 시간이 될 텐데요. 3시간 연속으로 방송하시는 거 괜찮으신 거죠? 네, 일단 뭐 충분히 괜찮다 생각하고요. 시청자분들만 괜찮으시다면, 앵커님만 괜찮으시다면 불금이니까 좋습니다. 밤새 역시. 불태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유난히 손용희 위원님은 좀 조용하시네요. 네, 저희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네, 그럼 먼저 끝에 계시는 이 민경철 위원님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의 포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내가 잘못 사서 물렸다 하더라도 그 종목을 앞으로 평생 동안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네. 우리 그 부분만 잘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그 종목 수익 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손실이라 하더라도 추가 대응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네. 상담 문의는 이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중간에 계시는 손용희 위원님도 인사 말씀과 함께 또 어필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손용희 전문위원입니다. 저도 매일 상한가를 꿈꾸며 일어납니다. 네. 누구나 우리 다 주식은, 그렇겠죠. 네,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타이밍 중요합니다. 투자를 할 때 있어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 이어서 김성현 위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주식의 고수를 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식의 고수는 멀리 있는데 아닙니다. 가까이 있을 수 있고요. 네. 트레이딩으로 다져진 이 3명의 전문위원님들께 이제 종목 상담 받는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 전략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시장에서 종목별 쏠림 현상이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또 주유소 게임에서도 또 위원님별로 좀 쏠림 현상이 좀 두드러졌었죠. 김성현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상담 도와주셨었는데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은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일단 시장의 흐름은 네. 제가 긍정적으로 계속 평가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는 1,200포인트도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그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형 단계라고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지난주 기준으로 제가 상담을 할 때 좀 세게 얘기한 부분들도 좀 몇 개 있었는데. 네.
실제로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이게 마이너스 20%까지 빠지는 그런 종목들도 제가 그때 세게 얘기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수적으로 이 주식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고 보수적인 가운데에서 긍정론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유소 게임도 또 우리 시장처럼 이렇게 커플링이 되면서 좀 골고루 또 위원님들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가 바로 들어오네요.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네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효성 첨단 소재를 네. 며칠 전에 좀 이렇게 조정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네. 들어갔는데 영 더 빠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조정인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더 빠져서 지금 너무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먼저 일단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각각 어떤 의견을 보유하고 계실지 저희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이 보유 들어주셨고 한 분만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위원님께 상담 받아보고 싶으세요? 매도? 그 민경철 선생님이요. 민경철 매도 위원님께. 들으신 매도를 들으신 민경철 선생님이요. 네, 좋습니다. 네, 민경철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청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을 언제 사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며칠 전에 샀어요. 며칠 전에. 며칠 전에요? 그날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 종목이 지금부터 또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샀는데 네.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소차가 또 한번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샀는데 네. 영 안 오고 그냥 빠지고 있어서 더 깊이 빠지고 있어서 네. 혹시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66만 8천 원이요. 66만 8천 원이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이제 수소차 관련된 이슈로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인생도 우주와도 같고 우리 주가도 우주와도 같고 이 주가의 그래프가 등산로의 그런 등산할 때 우리 산맥의 등산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수소차 관련주로 정말 시청자분이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싶으셨다면 우리가 내기 위해서는 대바닥에서 공략을 하든가요. 아니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 대금이 동반되면서 주요한 매물을 뚫어내는 이 대시세 초입에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요. 자, 과거의 저가, 우리 작년 1월달, 3월달 저가가 4만 원 구간인데 지금 87만 원까지 이미 약 2000%라는 시세가 이미 좀 분출이 된 상황입니다. 자,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올해 결산 기준 실적이 3조 5천억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4,700억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연간 4,500억 정도의 2022년도, 2023년도 실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자, 이러한 예상치가 이 주가 상승 2000%에 이미 저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수소차 관련주로 보시면 자, 저점이 꾸준히 높아지고 고점도 꾸준히 높아지는 우상향 추세가 지속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최근에 여기 이 매물을 딱 뚫어내고 여기서 이 전고가까지의 시세를 예상하시면서 아마도 공략하셨을 것 같은데 자, 지금은 뜨겁게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가 끝나고 저는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이 우하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제가 사업 보고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효성 첨단 소재는 자, 타이어 코드와 관련된 산업 자재 매출이 전체 매출의 84%를 차지하는데요. 우리 이 타이어 코드가 뭐냐면, 제가 타이어 코드를 설명드리면은 이제 자동차 타이어의 수명, 안정성, 승차감 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고무에 넣는 이제 섬유의 보강제,
이런 건데 이제 기존에는 6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 수입을 하다가 자, 이거 백과사전에서 검색을 한 건데요. 일단 효성 첨단 소재가 68년도 이 타이어 코드 생산에 성공하면서 국산화를 시작했고 이 타이어 코드 전 세계 점유율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앞으로 이 타이어 코드가 미래차든 내연기관 자동차든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든 이 타이어 코드는 모든 자동차에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좋게 나올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이미 2000% 상승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공략을 해야 됐다면 바닥에서 공략을 했거나 아니면은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제 막 직전에 고가를 돌파하는 라인에 위치에 있었을 때 좀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은 물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0% 올라갔기 때문에 이 우하향 추세가 조금 지속이 되었을 때는 조금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직전에 저가 영역 때 자, 지금 59만 9천 원 구간 네, 밑으로 3만 원 정도까지만 지지선 잡고 대응하시고요. 자, 이 59만 9천 원 가격대가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구간에서 가격대 지지 반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주요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우하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자, 이 59만 9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평단가 왔을 때 저는 이제 비중을 정리하시는 걸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아, 그러면 이거를 네. 네네. 손절을 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은 손실 구간이시잖아요. 5% 정도 이제 손실 구간으로 확인됩니다. 맞으시죠? 5일이나 지금 빠졌는데 더 빠질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플러스 됐다가 5%에서 다시 정리를 마이너스 하느냐 되고 플러스 아니면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5일 동안 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근데 직전에 계속해서 가격대 지지 받았던 구간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59만 9천 원이요? 9천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지지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을 이탈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지지선을 이탈하면 뭐가 커진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시청자분이 수익 날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는 빠졌습니다. 이거 빠지는 거에서 대응을 만약에 못했을 때 이 종목이 자 정말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미 2000%가 올라갔는데 자 이거에 대한 가격 조정이 얼마까지 떨어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 정정하겠습니다. 59만 9천 원 주요 지지 라인. 자, 과거의 위 가격에서 87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과거에 59만 9천 원 이탈하지 않고 또다시 8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과거에 59만 9천 원 이탈하지 않고 얼마까지? 68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 고가 라인들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요 지지 라인을 이탈했을 때 우하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자 마이너스 5%에서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 네, 조금 더 손실폭이 확대되는 거를 좀 감내하는 좀 이 가격 조정의 리스크를 굳이 감수하시는 것보다는 주가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59만 9천 원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올라오면은 이 고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이 추세 상단이 68만 원 우리 시청자분의 평단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전에서 물량을 정리하시는 걸 좀 권고드리는 의견을 남겨드리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분께서 하시는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부의 이동은요. 대폭락한 구간에서의 이 바닥에 사서 이거를 남들이 안 볼 때 여기 고가에서는 이거 다 수소차, 미래차, 첨단 소재 관련주, 장밋빛 전망 내놓는데 실제로는 87만 원에서 지금 60만 원대까지 조정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도 안 보는 이 저평가 구간에서 공략을 해서 이렇게 2000%의 시세를 노려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평단가 정리하고 네,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의 구간은 네, 68만 원 구간 위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네, 그 시세 노려봤자 뭐 5% 많아야 10% 정말 전고점까지 가야 15%인데 자,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평단가 정리하시고 더 좋은 매수 타점의 위치에 있는 종목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좀 안전한 매매 전략일 것 같아요. 아, 네, 알았습니다. 네. 네, 효성 첨단 소재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좀 더 이 보수적으로 좀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챙겨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청자님 만나볼게요. 네, 전화벨이 울리고 있네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풍산요. 풍산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45,300원에 네. 33%요. 45,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3% 보유하고 계십니다. 45,300원이시면은 지금 좀 높으실 때 들어가셨네요. 그렇죠? 네네. 5월쯤에 들어가셨어요? 네, 한창 5월쯤에, 오를 때? 예, 예. 아, 한창 오를 때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내릴 때 들어가셨어요? 그때 조금 오를 시기에 또 옆에 지인들이 조금 또 추천해가지고. 아, 저는 또 추천하는 그때 거를 이제 시작 듣고 단계니까요. 예, 이제 풍산이 또 구리 가격 상승하면서 5월 달쯤에 좀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이후에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지금은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선 저희 세 분의 위원님께 어떤 의견 보유하고 계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현 의원님. 네, 저희 세 분의 위원님께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견 보시고 시청자님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세 분 다 동일하시네요. 네, 시청자님 네. 세 분 다 동일하게 네, 매수 의견 주셨는데 어떤 위원님께 상담 받아보고 싶으세요? 네. 김성현. 김상현 위원님께요. 네. 아, 일편단심 민들레 시청자님, 김상현 위원님 도와주시죠. 저도 이제 정략 아닙니다. 네, 일단은 일단 그 풍산 종목 이거 그러면 언제 매수하셨다고요, 이거를? 최근에 네, 5월 중에. 5월 달에 매수를 하셨고 이때 구리 가격 막 상승한다 해가지고 이 종목 이거 더 가겠다 해서 사신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좀 빠졌는데 솔직히 이게 비중이 좀 33%면 크기 때문에 네, 그렇죠. 대응을 원래 하셨어야 돼요, 그죠? 예. 네, 이제 하려는데 자꾸 미련이 남아서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렸어요. 그렇죠. 미련도 있고 또 직장 일을 하시게 되면은 또 일하시다가 또 못 보시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죠. 일이 또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현금 여력 더 있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아니,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좀 그런데 지금 크게 부담을 가지만은 그래도 다른 종목을 자꾸 택해볼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 몇 종목 정도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풍산을 좀 여기하고 조금 다른 거 했는데 지금 아주 저도 5월달부터 처음으로 지금 주식을 시작했는데 조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옆에 사람들 지인들 말 듣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보니까 좋은 종목이 많이 나오는데 괜히 거기 있다 지금 시간만 가는 것 같아서 조금 매수를 하고. 네. 네, 종목을 누가 이제 좋다 얘기해가지고 그거 따라서 하면 안 되고요. 항상 그 종목을 그러니까 정말 헷갈리면은요 매수 버튼을 한참 뒤에 누르시고 여기 저기 다 물어보시고 거기에 최종 판단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종목을 선택을 할 때 하루 이상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한 종목 할 때 매수 버튼을 누르는데 하루 이상 분석을 하고 저는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보면은 막 종목 20% 올라가고 30% 올라가고 좋은 것들 많잖아요. 요새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도 잘 올라가니까는 그 종목도 사고 싶고 게임주도 사고 싶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바로 안 따라 사요. 그러니까 종목을 항상 신중하게 이제 고른 습관을 항상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습관을 이제부터라도 좀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금의 규모도 초기 투자하실 때 처음이시면은 항상 자금의 규모를 크게 하시는 건 안 좋습니다. 적게 투자를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확률적으로 내 승률이 종목을 택했을 때 최소 못해도 한 60%에서 70%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수익이 날 확률이 그 정도 나온다 하면은 그때 이제 자금을 조금씩 더 늘려가세요. 그런 전략을 나중에 취하세요. 그리고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풍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수 사인을 지금 드렸는데
회사 자체가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 분기 보고서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11월 15일자 기준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주요 종속 회사에서의 어떤 주요 원재료 가격에 따라 가지고 손익의 영향을 크게 좀 받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 지금 현재 이 풍산이라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구리 선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5월 달까지 이제 주가가 한번 치솟았다가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좀 많이 다운이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구리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저는 구리 가격도 더 상승한다고 봅니다. 원자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큰 그림상 봤을 때에는 그런 어떤 이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적인 어떤 가치입니다. 이제 재무적인 측면도 바라봐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8,700억 되면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이 정도 시가총액이 5천억대 이상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긴 시간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기업 가치를 보고 회사가 매출이 얼마만큼 나오고 영업이익이 여기서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기업 정보를 보게 되면은 매출액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최대치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회사 청산 가치 대비해서 가격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또 회사 유효율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은 31,000원인데 만약에 현금 여력이 조금 더 있으시다면은 제 기준에서 한 28,000원 선 기준에서 추가 매수 사인을 좀 드리고 싶어요. 28,000원 구간. 네. 네,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건 또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네, 28,000원. 얼마 전에 또 신문은 경제신문을 보면은 네. 구리가 환경적으로 좋다고 지금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구리에 대한 어떤 수요나 가격 측면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원자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거예요. 천연가스, 구리, 뭐 석탄 할 거 없이 싹 다 올라갈 거고, 석유도 마찬가지고 다 올라갈 건데, 이 풍산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저는 이제 지금 완전 구간이 바닥권이라 보거든요, 지금. 네. 네, 그래서 한 28,000원, 29,000원 오면은 추가 매수 조금 더 해가지고 비중 더 실어가지고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더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보면은 시장에 매수한 시간이 5월 달이고 지금 11월이잖아요. 네네. 6개월이 걸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한 초달 합쳐서 매입 활동하고 한 1년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보유하신 기간은 총 합쳐서 1년 한 2개월 정도 보시면은 예. 제가 볼 때는 올라갈 거라 봅니다. 네. 목표가는요. 추가 매수도 괜찮다 이거죠? 네. 바닥권이니까 추가 매수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렇죠. 추가 매수 가능하고 평균 가격선이 이제 형성이 되면은 이제 뭐 현금량이 지금 동일 비중으로 하게 된다면은 평균 가격이 한 3만 한 7,000원, 8,000원대 될 거고, 좀 이제 현금량이 없으시면은 4만 원대 초반이 될 건데 4만 5천 원까지 일단 목표 가격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매수가 가격. 그것도 있지만 저는 또 요즘 또 여기 소비주들이 좀 많이 좀 좋아지니까 네. 2차 전지가 더 좋아지니까 그쪽으로 조금 돌릴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근데 비철금속 쪽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좀 많이 가격 반영을 많이 받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얘기했는데 매출 자체가 그냥 이 방산 쪽으로 또 매출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그냥 선물 가격의 어떤 측면들, 원자재 선물 가격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산적이 많이 해당되지 그게요. 네네. 네, 위로 좀 많이 열어두시고요. 좀 추가 매수나 아래쪽에 한번 저도 생각하시고. 그쪽에도 저 고향이 그쪽에 계속 관심이 있어갖고 네. 그랬는데. 그러세요? 네네.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 마시고. 한 6개월 정도 더 있으면 되겠지. 예. 예.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투자 대응법과 또 원칙까지도 함께 챙겨드렸으니까요. 앞으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민 의원님 이 손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니까 할 말이 있으신 것 같네요. 네, 덧붙여줄 말씀 있으실까요? 풍산 저도 이제 한마디만 조금 네, 좋습니다. 30초 정도만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초 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풍산 기업의 시가총액이 8,700억입니다. 전일자 시가총액이 8,700억인데요.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본 기업의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자 매출액이 3분기 기준 시가총액 8천억대 기업이 네, 매출액 2조 5천억을 기록했고요. 자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2,500억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동안 2,500억을 기록했으면요. 4분기 800억 정도 더하면은 올해 3,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록하게 될 것이고요. 내후년에 2,500억씩만 기록해도 2년 뒤면 시가총액만큼의 영업이익을 기록합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딱 2년 들고 가시면 되는데
잘못된 건 뭐냐면 시청자분이 고가에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 이 구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제 대세 상승의 초입으로 접어들었던 위 가격대가 3만 원 가격대인데 위 지금 현재 가격이 3만 원 부근까지 빠졌기 때문에요. 저는 3만 1,000원 밑으로는 2만 8,000원, 2만 7,000원 손절 잡고 추가 매수 매달 진행하셔도 우리 앞으로 2년을 바라본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가는 아쉽지만 현재 구간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견해를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의 위원님께서 다 좀 좋은 긍정적인 전망 봐주셨습니다. 이어서도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또 굉장히 따뜻한 문자가 들어왔네요. 세 분 위원님, 그리고 중요한 예쁜 손 앵커님 화이팅입니다 하고 2891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잘생겼다고 아는 거 보니까 오징어 3마리와 우리 앵커님에 대한 아닙니다. 미모를 또 칭찬하신 분이 아닌가. 혹시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우산업 현우산업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7,360원에 15%. 7,360원에 비중 15% 네. 담으셨습니다. 현우산업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등락이 있는 종목이네요.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6월 달에 했거든요. 6월 달쯤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현우산업이 좀 애플카 관련주인데 오늘 애플카 이슈로 또 LG전자라는 이 무거운 종목이 8%나 급등을 했죠. 알겠습니다. 현우산업도 저희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실지 먼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준비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모두 다 다른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시청자님 어떤 위원님께 좀 상담 받아보고 싶으세요? 민경철. 민경철 위원님 오늘 시청자님, 인기 폭발했어요. 그간의 서름을 오늘 다 씻어내는 하루입니다. 네,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시청자분께 일단은 본 종목을 매수하기 좋은 구간과 매도하기 좋은 구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주식이라는 건요, 우리 이렇게 고가에서 이제 천정 영역대라고 하거든요. 이 고가에 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일봉상 이 바닥권 영역에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매수를 든 이유가 이 종목이 현재 우리 박스권 하단 일봉상 우리 저점 영역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로 대응해서 이 종목이 다시금 이 바닥에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 바닥에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바닥에서 상승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매수 의견을 남겨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시청자분이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6월 20일경? 네, 6월 20일경이면은 자, 이 구간에서 이 신고가 라인을 돌파할 때 공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주식이 자, 강세 구간에서 고가에서 거래대금 줄어들면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것의 의미는요. 저는 큰 조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추세 반전의 캔들의 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종목이 주요한 지지라인 이탈하고 거래대금 매수세 줄어들면서 약세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주가가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됐고요. 또다시 일봉상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 박스 하단 저가에서는 또 다시 우리 평단가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면은 예. 9월 달에 본전 오셨는데 여기서는 왜 또 못 파신 거예요? 그때는 일을 한다고 못 봐갖고. 못 보셔가지고요. 예. 네, 이게 다시 한번 저는 자 7,400원까지 좀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목이 매출이 어디서 발생되는지를 먼저 볼게요. 자, 당사는 자동차 및 전장기기 분야, 디스플레이 분야, 정보통신 분야의 국내외 주요 PCB, 우리 인쇄 회로기판을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뭐 디스플레이, 전장, 자동차, 이 전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미래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오늘은 애플카 테마로 또 엮이는 종목군이라서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동안 이 테마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각됐다가 빠졌다가 부각됐다가 빠졌다가를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네. 시청자분은 빠졌을 때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되겠죠. 빠졌을 때 사야 되고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팔아야죠. 네, 팔아야죠. 그러면은 시청자분께서는 올라갈 때 이번에는 추격 매수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빠진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는 이 종목이 자 1월 4일자 이때 거래대금 폭발하면서 네, 이 가격대를 여태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네. 저는 이 3,700원이 우리 현우산업의 엄청나게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700원 구간을 손절 잡고 본 종목이 우리 4,400원에서 4,000원 구간까지 조정받으면요. 여기서는 추가 매수 진행해서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다시 이게 과거에도 올라가고 올라갔으니까 다음번에도 애플카 뭐 PCB 인쇄회로 기판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네,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서 조금 평단가가 낮아질 거잖아요. 예. 지금 비중이 15%신데 이 네. 7,360원, 7,360원이면은 자, 이 정도 가격인데 자, 4,000원대 매수를 진행하시면 평단가가 6,000원대 정도로 이제 낮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6,000원에서 추가 매수하신 비중은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으로만 다시 7,300원까지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을 좀 취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 남겨드리고 자, 본 기업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연결재무제표 보시면 매출액이 네, 1,300억 정도 기록했고요. 전년보다 늘어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도 기존에는 적자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흑자를 기록하면서 네, 실적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 지금의 구간은 추가 매수해서 우리 손절하긴 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여기서 반등 들어오는데 여기서 아쉽게 손절하고 이게 날아가는 것을 좀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추가 대응하시고 다음번 올라갈 때 놓치지 말고 좀 수익과 행복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얼마 도달했을 때 자동적으로 매도가 되는 자동감시 주문이 있습니다. 증권사, 사용 중인 증권사의 고객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월요일에 자동감시 주문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거 좀 배우셔가지고 네, 내가 수익권 도달했을 때 그리고 목표가 도달했을 때 네, 내가 회의 들어갔더라도 자동으로 팔리게끔 좀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추신 다음에 수익 실현하면 좋겠다라고 대응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전화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 바로 벨이 울리네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태광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태광 종목 궁금해서 연락 주셨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750원에 네, 30%요. 30% 가지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태광 종목 지금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세요? 이번에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는데 네. 언제쯤 본전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빨리 매수가 위로 올라와주면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 바로 의견 여쭤볼게요. 우선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또 2대1로 나뉘었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위원님께 상담 받아보고 싶으세요? 김현성 전문가님한테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런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김성현입니다. 네. 네, 김상현 위원님께 죄송해요. 네,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이거 뭐 언제 사셨어요, 이거 종목? 한 세네 달 된 것 같아요. 세네 달 된 것 같아요? 네,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되셨는데요? 한 5개월 된 것 같아요. 5개월? 네, 최근에 하셨네요, 그죠? 네. 최근에 근데 그 바닥권 종목 잘 사셨는데 이거 뭐 혹시 끌고 가실 생각 없으세요? 계속? 끌고 갈 생각은 있는데 네. 너무 오래 끈 것 같아서. 네. 근데 원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는 좀 네. 그 우리가 이제 적금처럼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적금은 되게 2년, 3년 이제 3년짜리 적금 뭐 3%라 하더라도 되게 잘 끌고 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격이 그날마다 계속 이제 종가마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면은 좀 불안하고 또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도 또 불안하고 이런
주식시장이 이제 계속 이제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그래서 이제 좀 길게 못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아까 뭐 영업적인 측면, 영업이익적인 측면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시가총액이 2천억대 또는 뭐 5천억대 이상 이렇게 되는 그런 시가총액 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으로 많이 가긴 합니다. 그리고 태광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 분기 보고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플랜트용 기자재 쪽에서 한 80% 비율의 어떤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 또 2차 전지용 기자재 어떤 부분들 추가적으로 뭐 부동산 임대 사업은 뭐 거의 뭐 비율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플랜트용 기자재 쪽에서 거의 이 실질적인 매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이제 그쪽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업 정보를 봤을 때 올해 기준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적자였어요. 31억대 적자였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122억대 잠정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이제 돌아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적자에서 흑자 모멘텀이 발생을 할 때 주가가 턴 어라운드 하는데 이게 이 기술적인 측면으로도 이게 반영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보면은 제 기준상 차트 구간에서의 어떤 여기 이 빨간색 선 라인 있죠. 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가 보게 되면 턴 어라운드 지점인데 정확하게 2021년도 3월 달이죠. 이게 3월 달 기준이면은 분기 실적이 잡히는, 부긴 실적이 확인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턴 어라운드를 딱 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이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 뜻은 이제 실적이 이제 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턴어라운드에서 이제 빠지는 하락 추세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과거 보면은 과거 고가 라인 때 뭐 3만 원대 라인에서부터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었죠. 한 60%대. 그 전까지는 한 70%대, 80%대 이렇게 빠졌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턴어라운드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게 이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우리가 산을 타다 보면 등산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등산하다 보면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 조금 쉬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등산을 하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주가가 지금 태강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이 이제 지금 최근에 이슈 자체가 메타버스 이슈라든가 뭐 어떤 이 주요 테마 이슈가 아니라 그냥 실적 모멘텀으로 가기 때문에 이 변동성 자체는 되게 적어요. 그래서 기간적으로 좀 여유 있게 3개월, 6개월 또는 1년 정도는 바라보시고 이 종목 투자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전고점 13,000원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길게 투자하시기는 힘드세요?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네, 근데 처음에 투자하실 때에는 이런 류의 안전한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뭐 모의 투자든 뭐든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숙달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뭐 방송 시청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전문위원님들이 이제 추천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류의 종목들도 한번 재미 삼아서 뭐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는 그런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 보는 눈을 계속 키우셔야 되는데 태광 같은 경우 중장기로는 정말 좋고 지금 단계에서는 좀 길게 좀 긴 마인드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태광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또 주유소 게임 속 게임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죠. 노란톡방을 찾아서 입장하시는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선물해 드리는데요. 샵 0082로 주유소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많은 분들께서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죠. 빠르고 명료하게 유튜브와 또 문자로 보내주신 종목들 만나보는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철 위원님 달려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종목 어떤 건가요?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블 시스터즈 14,000원 이 말이 안 되는데 자, 14만 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14,000원이면은 지금 14,000원이면은 우리가 여기서 사신 건데 지금 거의 900% 가까이 또 수익권이시거든요. 매도하시는 거 권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4만 3,000원으로 정정이 됐는데 저는 이 종목이 이 14만 4,000원 가격을 지지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위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싼 것 좀 찍고 주가가 7만 원, 6만 6천 원까지 좀 기술적으로 빠졌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이번에 게임 플러스,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슈로 여기 구간을 뚫어냈죠. 근데 다시 이탈했습니다. 이탈했다는 것의 의미는 과거의 이 저항 구간을
자, 지지 구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저항 구간으로 바꿨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본 종목은 다시금 주가 10만 원, 7만 5천 원 영역대까지 충분히 조정받기 전까지는 좀 관망의 의견 좀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본 종목이 주요 다음 주에 12만 5천 원 구간 그리고 11만 5천 원 구간 이탈할 때 비중은 없지만 좀 물량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본 기업이 우리 쿠키런 관련된 흥행 그리고 그 이후에 NFT와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로 주가를 들어 올렸는데 자, 과거의 주가 4,000원에서 20만 원까지 어떻게 됐다? 이미 5,000% 가까운 시세가 좀 분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등산해야 될 때가 아니라 정상에서 내려오는 것을 준비해야 될 때다. 저는 좀 매도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파트론 평단가 12,000원 구간에 좀 공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본 종목 이제 전자부품 제조업체로서 이제 카메라 부품 관련된 모듈을 만들고 있는 시가총액 5,900억 정도 되는 이제 코스닥 업체인데요. 일단은 현재 구간은 저는 이 종목이 그동안 이 부진했던 거래대금 없는 이 힘들었던 구간을 이겨내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다시 한번 이 우상향 추세 구간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의 이 조정 구간에서 볼 수 없었던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최근에 매기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과 매기가 유입되면서 직전에 이 고가 라인을 최근 이번 주 어제와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저는 본 종목이 밑으로 자, 1,500원 구간 그리고 1,500원 구간과 1,300원, 1,500원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우상향 추세가 지속이 되면서 1차 목표가 11,000원, 2차 목표가 12,000원 구간까지 추가 시세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봉상으로는 이 12,000원 구간이 자, 박스권 상단, 고가 추세 상단으로 분할 매도 진행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자, 본 종목이 다시 한번 주가가 자, 10,0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우리 저가에 사서 12,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반복해 주시면 좋은 종목이 되겠다라는 견해 밝혀드립니다. 네, 쌍용 정보통신인데요. 이제 매수가가 1,600원 정도로 굉장히 또 높게 공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본 기업이 2020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자, 자본 총계가 400억에서 278억으로 줄어들었고, 자, 1분기, 2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되면서 이 자본 총계가 200억까지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년 3월달 결산 기준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우려가 좀 발생이 되는 종목인데, 자, 우리 쌍용정보통신은 과거로부터 방산주로 좀 부각이 되었던 종목이라서 현재 구간은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자, 현재가 950원 기준 840원 구간을 손절 잡고 자, 우리 일봉상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반복적으로 우리 840원 구간, 940원 구간을 필두로 상승 파동이 좀 만들어졌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비중이 몇 %셨죠? 자, 비중이 지금 30%라고 아까 제가 봤었는데 비중 10에서 20% 정도, 비중 10% 정도까지 지금 과거에 30%였지만 지금은 비중이 15% 정도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추가 매수 고려해서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저는 1,200원 정도, 1,300원 정도까지 튀어 올랐을 때 물량을 좀 정리하는, 좀 덜어내는 형태로 정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아이비 투자 종목 보겠습니다. 자, 아주아이비 투자가 크래프톤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대시세가 분출됐는데, 자, 제가 대시세의 끝은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정상에서는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된다. 이 고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이 거래대금 미비한 구간에서는 이 우하향 추세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그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가에서 반드시 주요한 지지선 대응을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차트를 이렇게 좀 당겨서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과거에 고가 찍고 가격대를 지지받았던 구간이 3,700원, 3,800원 라인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본 종목 비중 15%신데 이 밑으로 3,600원,
3,700원 구간을 손절 잡고 4,000원 부근에서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본 종목이 다시 6,000원 구간까지 기술적 반등 들어오는 구간에서 물량 덜어내는 형태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오늘 애플카 완전 자율주행 관련주로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입니다. 저는 본 종목이 오늘 굉장히 좋은 일봉상의 그림을 그렸다, 차트를 그렸다라는 이야기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의 차트 보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냈을 때 이 종목이 6,700원과 6,100원까지 시세가 분출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올라갔던 이유도 애플카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로 올라갔었고요. 그 상승분을 우리 반납한 바닥 그리고 이중 바닥을 다지고 그동안 조정 구간에서 보기 어려웠던 우리 일중 바닥 그리고 이중 바닥에서 터졌습니다. 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 직전의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저는 본 종목이 3,9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시 다시 한번 이 박스 상단 4,400원에서 4,700원 구간까지 한 번 더 시세 분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수익과 행복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HK 이노엔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평단가가 65,000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비중은 30%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HK 이노엔 시총이 1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재무제표상 보여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좀 없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49,000원 그리고 5만 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조금 튀어 올랐을 때 이게 기술적 반등 들어왔을 때 좀 물량을 정리하시는 걸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종목의 이제 공모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전자공시 시스템 잠깐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K 이노엔 종목 우리 증권 보고서 한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보고 가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우리 청약에 대한 부분, 자, 영웅문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상장 정보 일정 보시면, 자, 지금 청약 공모주 상장된 단가가 53,000원, 우리 1,000만 주에 대한 부분이 32,000원, 59,000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지금 얼마인지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이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공모가에 대한 보호해서 물량이 언제 풀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제가 공시 조금 더 분석해서 노랑톡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노랑톡 입장에 계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 의견 남겨드리겠지만 상장된 이후에 최저가인 이 49,000원과 5만 원 가격대가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요. 이 종목이 한 번 더 튀어오를 때 저는 62,000원과 68,000원까지 비중을 줄이는 전략 취해 나가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유소 게임의 또 수익과 행복 그리고 열정을 담당하시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상꿈남 민 위원님께서 스피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 커피 쿠폰 이벤트가 마무리되기 1분 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문 닫히기 전에 얼른 들어오셔서요. 수익도 챙기시고 또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빠르게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샵 0082로 주유소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쿠폰 이벤트도 제가 안내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만나봤는데요. 네, 말씀을 드리는 중에 커피 쿠폰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커피 쿠폰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주유소 게임 속 또 다른 재미, 이 노란톡을 찾아서 입장하면 커피 쿠폰 드리는 이벤트가 이제 1시간 동안 방송 내내 진행이 됐었는데 네, 지금 마무리가 돼서 선물은 제가 가져갑니다. 라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선물 받은 사람 나야 나 하고 지금 춤추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받아가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주말 앞두고 기분 좋은 금요일인 만큼 또 기분 좋게 커피 한 잔까지 챙겨 가시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도 만나봤습니다. 상담 오늘 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란톡 열려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소통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주유소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